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58세인 박정숙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했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유방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그 순간 말이에요. 2년 전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 암흑 같았던 터널 끝에 정말로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는 절망에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20분 동안 제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뒷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화면을 2번 눌러주세요. 2년 전 10월에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동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별일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숙 씨, 일단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 암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선생님은 검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어요라고만 하셨죠. 집에 가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도착할 집까지 1시간은 걸린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죠. 만약에 정말 암이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아직 대학생인 막내는 그날 밤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 남편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이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괜찮을 거야, 여보. 그냥 검사만 받는 거잖아. 남편은 쟤를 위로했지만 저는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대학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결과를 듣기 위해 진료실에 앉아 있는데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방암 2기로 진단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정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죠. 이게 내 이야기가 맞나 싶었어요. 수술을 해야 하고 그 후에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설명이 계속되었지만 저는 유방암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58년을 살면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울었어요. 사실 엉엉 울었어요. 택시 기사님이 어르신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실 정도로요. 괜찮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어요. 큰딸은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고 막내는 학교를 마치고 곧장 집에 왔어요. 내 가족이 거실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엄마 괜찮을 거예요.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큰딸이 씩씩하게 말했지만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막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만 꼭 잡고 있었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제 혼자만의 병이 아니라는 걸요. 가족 모두의 시련이라는 걸요. 그래서 더 힘들었지만 동시에 더 이겨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는 없었거든요. 수술 날짜가 정해졌어요. 1달 후였는데 그 1달이 정말 길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수술이 잘 될까, 전이는 없을까,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인터넷에서 유방암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는데 보면 볼수록 더 무서워졌어요. 이럴 때는 인터넷을 보지 마세요. 큰딸이 말했지만 자꾸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알고 싶은 마음과 무서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수술 전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40년 넘게 살면서 당신만큼 강한 사람 본 적 없어. 이번에도 잘 이겨낼 거야. 그 말에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힘이 났어요. 그래, 나는 강한 사람이었지. 수술 당일 아침 병실에서 가운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향하는 길이 마치 다른 세상으로 가는 길 같았어요. 가족들이 모두 배웅해줬는데 엄마 힘내세요. 금방 나오실 거예요. 하는 말들이 힘이 되었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살아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작이구나였고요.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했어요. 다행히 림프절까지 전이되지는 않았고 생각보다 초기에 발견한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수술 후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팔을 움직이기도 힘들고 아프고 무엇보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거울을 봤을 때 변화된 제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간병을 위해 온 큰딸이 제가 우울해하는 걸 보고 말했어요. 엄마 슬퍼해도 돼요. 억지로 강한 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엄마가 우리 엄마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퇴원 후 집에서 회복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문병을 와주셨어요. 교회 권사님들, 동네 친구들, 먼 친척까지. 정수가 괜찮을 거야. 나도 10년 전에 같은 병 걸렸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내 주변에 이렇게 같은 길을 걸어온 분들이 많다는 걸요. 특히 교회 김순자 집사님 이야기가 큰 힘이 되었어요. 정숙 집사님, 저는 유방암 걸린 게 오히려 감사해요. 그 전에는 하루하루를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선물 같거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2주 후부터는 재활 운동을 시작했어요. 팔 운동도 하고 천천히 걷기도 하고.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는데 점점 늘려갔어요. 몸이 회복되면서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달 후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머리카락이 빠질 거고 속이 메스꺼울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치료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또 한 번 현실을 직면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생각했어요. 이것도 잠깐이야. 다시 잘할 거야. 그리고 다음날 미용실에 가서 아예 짧게 자르기로 했어요. 어차피 빠질 거면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자르고 시작하자고 생각했거든요. 미용사님이 집사님, 이런 스타일 어떠세요? 젊어 보이시네요 라고 하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을 때도 다들 엄마 예뻐요라고 말해줬어요. 이제 정말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항암 치료 날이 왔어요. 병원 항암센터에 들어서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이도 다양하고 어떤 분은 저보다 훨씬 젊은 분도 계시고,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호사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무서우시겠지만 천천히 적응하실 거예요. 힘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주사를 맞기 시작하면서 옆 침대 할머니와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할머니 몇 번째세요? 나는 벌써 5번째야.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 너무 걱정하지 마. 할머니의 경험담을 들으니 용기가 났어요. 하지만 첫 번째 치료 후 몇일 뒤부터 부작용이 시작되었어요. 속이 메스꺼워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부터는 정말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를 봤을 때 그 충격. 베개 위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떨어져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보니까 마음이 착잡했죠. 남편이 괜찮아, 다시 날 거야 라고 했지만 여자로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2주 후에는 거의 다 빠져서 가발을 착용해야 했어요. 큰딸이 같이 가발 가게에 가서 골라줬는데 의외로 예뻐서 놀랐어요. 엄마, 이 가발 너무 잘 어울려요. 오히려 더 젊어 보여요. 딸의 말에 조금 기분이 나아졌어요. 두 번째 항암 치료는 첫 번째보다 조금 나았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항암센터에서 만난 다른 환우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서로 힘이 되었어요. 특히 저보다 10살 어린 미영 씨라는 분과 친해졌어요. 언니, 저는 아직 아이가 어려서 더 무서워요. 얼른 낳아서 아이들 돌봐야 해요. 그 말에 저는 오히려 제가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 컸으니까요. 세 번째 치료 때는 남편이 함께 왔어요. 여보, 혼자 힘들었지?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같이 올게. 남편의 손을 잡고 치료받으니까 훨씬 마음이 편했어요. 역시 가족이 함께하면 뭐든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가장 힘든 건 체력이 떨어지는 거였어요.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했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청소하고 요리해도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 설거지만 해도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족들이 도와줬어요. 큰딸은 주말마다 와서 집안일을 도와줬고 막내는 학교 마치고 와서 저녁 준비를 도와줬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쉬세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네 번째 치료쯤 되니까 조금씩 적응이 되었어요. 치료 전날에는 충분히 잠을 자고 치료 당일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받았어요. 그리고 치료 후에는 집에서 푹 쉬면서 회복했어요. 항암센터에서 만난 환우분들과는 점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오늘 컨디션 어때요? 저번 검사 결과 어땠어요? 서로 안부를 묻고 격려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특히 김미자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80세인데도 항상 밝게 웃으시면서 젊은 사람들 기운 빼면 안 되라고 하시며 우리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 할머니를 보면서 저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6개월간의 항암 치료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항암 치료가 끝나고 2주 후 방사선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드디어 끝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사선 치료는 항암 치료와 달랐어요. 매일 병원에 가야 했지만 치료 시간은 짧았고 부작용도 적었어요. 다만 피부가 좀 따갑고 피곤했지만 항암 치료에 비하면 훨씬 견딜만 했어요. 매일 병원에 다니면서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치료 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치료 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병원 생활이 일상이 되니까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암 환자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읽어보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정말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겨내고 잘 살고 계시는구나. 그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었어요. 암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는데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그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방사선 치료 3주째 되던 날 치료실에서 나오는데 간호사님이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처음 오실 때와 완전히 달라 보여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울을 봤더니 정말 그랬어요. 가발을 썼지만 눈빛이 살아있고 미소도 많아졌어요. 그때쯤 저는 특별한 결심을 했어요. 치료가 끝나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다는 거였어요. 제가 받았던 도움과 위로를 다른 분들께도 드리고 싶었어요. 병원에서 환우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여해봤어요. 5월 1회 모임이었는데 다양한 암 종류의 환우분들이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저보다 먼저 치료를 마친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힘이 되었어요. 저는 치료 끝난 지 5년 됐는데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매일매일이 감사하거든요. 한 선배님의 말씀에 저도 그런 날이 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도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솜털 같았는데 점점 진짜 머리카락이 되어가는 게 신기했어요. 여보, 내 머리카락 봐. 새로 나고 있어. 남편에게 자랑하면서 정말 기뻤어요. 치료 마지막 주에는 온 가족이 함께 병원에 왔어요. 엄마의 마지막 치료를 함께 지켜보고 싶어요. 큰딸의 제안이었는데 정말 고마웠어요. 가족들이 함께 있으니 마지막 치료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마지막 치료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선생님이 정말 잘 이겨내셨네요. 앞으로는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그날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했어요. 막내가 케이크를 사와서 엄마 치료 완료 축하라고 써놨더라고요. 그 케이크를 자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치료가 모두 끝난 후 첫 번째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어요. 활짝 핀 장미꽃 밭에서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말이에요. 아, 나는 다시 피어날 거야. 치료가 완전히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정기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고 머리카락도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는 가발 없이도 외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짧지만 자연스러운 제 머리카락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 마음이었어요.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스트레스 받고 걱정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져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까지 모든 순간이 선물 같아요. 병원에서 알게 된 환우분들과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정기 모임도 하고 새로 진단받은 분들이 있으면 함께 응원해드리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받았던 위로를 다른 분들께도 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특히 얼마 전에 만난 40대 초반의 젊은 엄마가 생각나요. 처음 진단받고 너무 절망하고 계시길래 제 경험담을 들려드렸어요. 언니, 정말 괜찮아질까요? 하고 울면서 물어보시길래 그럼요, 언니도 저처럼 건강하게 이겨내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 그분이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보람되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찾았어요. 얼마 전에는 지역 보건소에서 하는 암 극복 체험담 강의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용기가 생겼어요. 희망이 보여요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 뿌듯함.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아침 산책이에요. 치료받을 때도 체력 회복을 위해 걷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제 일상이 되었어요. 공원에서 만나는 이웃분들과 인사 나누고 계절이 바뀌는 걸 몸소 느끼면서 아, 내가 이렇게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있구나 하는 감사함이 들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예전에는 서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거든요. 여보, 고마워. 그때 내 옆에 있어줘서 하고 말하면 남편도 당연한 거지. 뭘 하면서 웃지만 둘 다 그 의미를 알고 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잔소리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의 선택을 더 존중하게 되었어요. 인생이 얼마나 짧고 소중한데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니 관계가 훨씬 편해졌어요. 큰딸은 엄마가 병 앓고 나서 오히려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예뻐 보여요라고 해요. 막내도 엄마 이제 웃음이 더 많아졌어요. 보기 좋아요라고 하고요. 아이들의 이런 말들이 제가 정말 변했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수채화 그리기인데 치료받을 때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시작한 게 이제는 정말 좋아하는 일이 되었어요. 꽃 그리기를 특히 좋아하는데 장미를 그릴 때마다 나도 이렇게 다시 피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제가 그린 그림으로 작은 전시회에 참여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소소한 전시회였지만 제게는 정말 큰 의미였어요. 박정숙 마이너스 희망의 장미라는 제목으로 출품한 그림을 보러 온 분들이 정말 아름답네요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 기분.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에 헛된 경험은 없다는 거예요. 유방암이라는 시련도 결국 저를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 시간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어요. 가끔 새로 진단받은 분들이 언니는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처음에는 저도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겨낸 후에 인생은 더 아름다워요. 1년 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환우 상담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자격증도 따고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거든요. 제가 받았던 위로와 희망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는 것이 제 새로운 꿈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2년 전 그 절망적이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 정말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지금 저와 같은 진단을 받고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같은 길을 걸어온 선배들이 있고 여러분을 도와줄 의료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련을 이겨낸 후의 인생은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울 거예요. 매일매일이 감사하게 되고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게 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 58세지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족들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새로운 꿈을 키우고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리면서 이런 삶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꼭 이겨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내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뵐게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